안녕하세요, 박하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미래타임 대입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쌤. 예, 반갑습니다. 송기석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실제 상담 사연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 제시를 해드리는 좀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의 일반고 3학년 문과 여학생입니다.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성적은 2점 중후반대였는데요. 더디지만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은 2등급 초반입니다. 합산하면 2.3 후반 정도 됩니다. 주요 과목 성적이 좀 더 좋고요. 기타 과목이 안 좋은 편입니다. 수학은 매 학기 좋아져서 전학기 1등급 받았고요. 사회 과목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진로는 지리학이나 물류, 통산 분야를 원합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1학년 첫 시험은 대략 3등급이었는데 작년 어려웠던 11월 모의고사도 주로 2등급, 수학은 1등급 받았습니다. 관심 진로 위해서 열심히 학교 활동했고 점차 좋아졌습니다. 학생부 기록도 좋아졌습니다. 입시 준비를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예, 그 학생 사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예, 두 분 선생님, 이 학생에게 주실 수 있는 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줄로는 이대로 가자죠. 아, 이대로. 왜냐하면 우선, 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착각하는 게 꾸준히 상승해서 뭐 2등급 초반이다. 또 합산하면 2.3 후반이다. 또 주요 과목은 좋다. 기타 과목은 안 좋다. 예, 이게 그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연대 설명회나 고대 설명회 영상을 보면 예.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사정관들이 합산해서 보기도 하지만 과목별로도 보고요. 또 조합해서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학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회 과목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다른 과목 중에서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걸 굉장히 잘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잘하는 건 유지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3학년이기 첫 때문에 번째는 보완을 그때 제시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3학년인 케이스라면 예, 이제 특히 또 이제 중간고사도 벌써 끝났을 테고 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역시 보완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좀 예, 더 맞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또 지리학의 물류와 통상이거든요. 예, 저는 이걸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결해서 방학 전까지 뭔가 탐구를 하나 해가지고 예. 이 부분에서 좀 더 내가 관심이 많고 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희망을 보여주는 거를 한다면 그럼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거죠. 지리학이나 물류통상 그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 뚜렷한 관심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특히 수학을 잘하잖아요. 예. 그럼 저라면 이 부분은 역시 통계학적으로 예. 들어가서 음. 뭐 물류, 운송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비용도 한번 연결해보고 예. 그다음에 뭐 엔화 차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그 환율 차이들도 한번 언급하면서 공부해 보면 예. 그럼 학업 교과에서 내가 잘하는 것과 진로와도 연결되고 그 부분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학생은 어떤 학교 정도를 좀 목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그 어느 대학이든 다 쓸 수는 있죠. 예. 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무조건 심리적 마지노선을 본인이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예.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내가 최상의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예. 한다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또 모의고사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준점을 잡고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예. 현재 이 정도 수학은 주로 2등급이잖아요. 예. 예. 수학은 1등급. 근데 이제 문과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국은 등급 자체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인서울 중위권 대학을 정도로 잡아야 되겠죠. 예. 박가쌤, 이 학생의 사연에서는 더 추가로 이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뭐 통 선생님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일반고 학생의 2점대 학생들이 원서 쓰기가 제일 힘들고요. 합격의 리스크가 제일 큰 점수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생 자체가 그리고 지금 지리나 물류 통상 쪽이라 하는데 상대적으로 상경적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 자체가 얼마만큼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학과 자체가 또 뽑는 인원도 적고요. 국한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경적으로 해서 트라이를 하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모의고사가 2에서 1등급 정도 나온다는데 보통전 자체가 뭐 착한 선생님이나 통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실 수능 갔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점수대가 못 나온 학생들이 그렇죠.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6평, 9평 여름방학 대비해서 성적 올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까지를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고대는 반드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고대나 이대나 홍대 이렇게 최저가 있는 데를 넣으시면서 최저가 교- 좀 높은 곳들. 교과 리스크를 예, 예. 극복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뭐 사회탐구도 역량이 그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사회탐구가 지금 그러니까 수학 1 맞고 나머지 있다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별로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예를 것으로 보이세요? 든다면 뭐 사실 이 점수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려대학교도 일반 전형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개 합이 6위로 탐구 한 과목이 네. 들어가고 홍대도 한 과목인데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 국어를 1등기는 계속 불수능 개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어를 1을 빡빡하겠습니다만 탐구를 1을 하나 맞을 생각으로 목표를 잡고 수학 1등급에 일 맞고 탐구 하나 1등급.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국어 영어는 2등급. 2뜨다 그러면 딱 맞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과의 아쉬움을 극복하면서 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남은 시점에서에 대한 뭐 이렇게 뭐 학과를 벌려놨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친구가 오히려 좀 역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인원이 좀 있는 예. 그러니까 지리도 사실 아시다시피 문이과 통합으로 뽑는 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지리를 가장 원하나 봐요. 지리를 앞에 그다음에 물리를 두 번째 쓴 걸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쪽 학과를 원하는데 대학의 학과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통상 분야까지 조금 넓혀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아마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상담 쭉 해봐도 문과 학생들은 학교의 네임 브랜드를 보고요. 이과 학생들은 학과를 보기 때문에 이 학생도 제가 볼 때 만나 보면 분명지사 아까 통선생님도 학교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볼 거냐 얘기하겠습니다만 역시 또 여학생들이 특히나 또 욕심이 많아요. 남학생들도 물론 욕심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학교선 자체를 좀 높게 본다고 치면 그 나름 10위권, 15위권까지 최대선을 보고 그 다음에 20위권의 국순세단이라든지 그 마지노선까지 좀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모의고사조차는 그래도 수학이 1뜬다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형에서의 표점이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뭐 그렇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20위권 정도를 끝선으로 좀 보면서 수시를 그 윗선까지 전략을 세우면 어느 정도의 이 친구의 스펙트럼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위권이나 이렇게 15위권 근처의 대학들은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수능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권을 학생이 예, 줄 수 그래서 있는 최근에 방향으로. 지금 발표된 뭐 건대나 동대 합격선도 보시다시피 뭐 자기 추천이나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추천들 보시면 2점대 합격선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로 맹신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세팅해서 놓고 기말고사 잘 끝내고 교과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교과 마무리하면서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최대한 수능에 올인하면서 가고 그리고서 5월 달에는 이 지리든 경영이든 이런 쪽에 대한 비교과를 좀 마무리하는 것 이게 좀 이 학생한테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그 수능 경쟁력이 학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수능을 잘 챙기고 6월까지 또는 9월까지 챙기는 것에 따라서 실제 수시 지원의 그 레인지가 조금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네. 자, 두 번째 오늘의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대를 꼭 가고 싶은 서울의 일반 고 3학년 이과 학생입니다. 이때까지 전과목 내신은 2.3등급대지만 수학, 과학은 1점 후반대입니다. 사회 과목이랑 기타 과목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은 열심히 했고 수학, 과학은 대회나 동아리 등에서도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이때까지 모의고사는 대체로 1등급이고 2등급도 조금 있긴 합니다. 주변에서는 관련 타 전공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의대가 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알려주시는 대로 꼭 실천할 생각입니다. 박하쌤, 이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는 대로 꼭 실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목동권이나 이제 학생들 보면 또 수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보면 전교과 2.3 정도 되고 수가는 1점대 후반 이렇게 이제 역량이 있는 학생이고요. 상당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런 네. 학생들 자체가 좀 은근히 많죠. 아. 예,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대한 수가에 대한 전공 접합은 좀 잘하면서 그 외 다른 과목이 조금 깎이는. 이과생 중에서 수학과학이 센 학생들도 많은가요? 뭐 학교마다 편차가 달라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행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예. 관심도 와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많이 해뒀나 학부모님들 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를 좀 더 힘을 내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나 외우는 거 싫어. 뭐 그다음에 나 이런 과목 싫어. 영어 싫어. 이런 등등이 좀 리스크가 있는 과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1에서 2 정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수의대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권에서는 서울대하고 건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충남, 전북, 그다음에 전남, 경북, 뭐 제주 이런 대표적인 지방 학교들입니다. 국립대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사실은 이 수의에서의 좀 이제 차이점은 역시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등등이 뭐 이제 건대도 논술로 뽑습니다만, 근데 논술은 사실은 준비한 친구와 아닌 친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제가 볼 때 6장 중에 아마 그러니까 이 수의를 준비한다는 친구들은요. 논술을 빨리 준비했든 아니든 논술은 하나씩 준비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건대 논술 한번 써보겠다. 아, 예. 뭐 경북이든 뭐 수의대를 가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면은 논술로라도 진학할 이런 예. 방편을 고려. 그러니까 사실은 6장을 다 수의 쓰거든요. 예. 이렇게 뭔가 의욕 있는 친구들은 뭐 보통 목동 하는 학생들도 육수위를 씁니다. 예. 그 육수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울대는 사실 뭐 이제 뭐 한 장 버릴 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건대 종합 쓰거나 자기 추천 쓰거나 논술 쓰거나 예. 그 외에 지방 국공립대학들은 교과가 많죠. 예. 그러니까 교과가 많은데 수위는요 수능 최저가 많아요. 예, 수능 최저가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교과 전형이 제일 많겠고요. 예. 충남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종합임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이 학생은 다행인듯 그래도 모의고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수능 최저 걱정은 조금 적은 학생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충남대 수의가 종합이 수영과 합이 9입니다. 9. 예. 예, 탐구는 2과목 평균이고요. 예. 어떻든 그럼 뭐 소위 상식적으로 한 2, 3개 뜨면은 예. 경쟁력이 있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학생도 그렇게 놓고 봐서 그다음에 교과 성적이 어떻든 좀 아직은 좀 미약하죠. 예. 그 보통 수의대 교과 성적이 아주 높은 편 아닌가요? 보통들 자체가 교과 종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예. 1점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봐줘야 된다. 이 뭐, 학생 뭐 끝선 이런 예. 말 좀 뭐합니다만 입결 이렇게 봤을 때 교과 성적 자체도 1.89대 뭐 이런 정도로 예.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느 정도 이 교과 성적 자체에서는 데드라인 정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마지막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뭐 아까 전에 있던 학생과 동일하겠습니다만 역시 최저 있는 데를 공략하면서 같이 쓰고 뭐 아까 말씀드렸고 최저는 또 올해 또 건대 논술도 최저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저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수의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갈수록 역량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생명을 준비하거나 의대를 준비하면서 수의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역량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은 같이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3학년에 비교과 부분에 학생부 제출 독서나 이런 것들 잘 마무리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 잘 끝내면서 모의고사 최저인들을 같이 공략하는 걸로 교과와 종합을 같이 지원한 전략을 세우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어쨌든 학생들 자체가 좀 5만 명 정도 감소되는 이 변수가 물론 수위까지 갈 것에 대한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쌤은 어떻게 보세요? 이 학생의 경우에? 장점은 수의대만 생각하니까 수의학 기준으로 준비를 많이 했겠죠. 이제 건대든 지방 고정 국립대학도 그런 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많이 이제 남기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의대를 준비하다가 예. 수의대를 쓰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의대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 굳이 우리가 그런 우선 아이들 뽑으면 되지 뭐하러 의대를 쓰다가 이제 굳이 성적이 살짝 낮다고 네. 수의대를 쓰는 애를 뽑겠냐라고 했을 때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철저하게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최저 있는 학종을 지원하는 게 나쁘지도 않고 다만 수의학에 대해서 얼마나 좀 더 진로 탐구를 했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네. 수학 과학만 잘하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 안 했잖아요. 수의학도 사실은 동물만 보는 게 아니라 수생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뭐 세부 학문으로 학문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공략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일단 기타 과목이 좀 안 좋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지금 남았으니까 보완을 하고 거기에 좀 더 깊이 있는 진로 탐구를 들어가서 차라리 학종으로 지원해 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수의학에서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조금 더 표현을 하라. 예를 들어 뭐 동물 관련된 뭐 병을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수의학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염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사례를 탐구하고 하다 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완 꼭 해야 돼요. 기타 과목이 안 좋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두 분 선생님께서 사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교과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쉽지만은 않겠다, 만만치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이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가능성이나 그 학생이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점 초라는 게 사실 아까 그 문과 학생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지리 통상 쓴다는 친구도. 그러니까 2점대 학생들이 사실 역량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또 일반 중에서도 편차 좋은 학교에서는 당연지사 또 그 정규권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1점대 아이들은 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2점대 되면 인원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학생 수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10% 이내지만 근데 뭐 사실 2점대라 하면 2.5도 들어가고 3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10에서 한 20%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좀 부연설을 하고 싶으면 어쨌든 수의학과 자체는 임상하고 비임상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아까 통선생님 말씀대로 해부 등등 생물 좀 릴레이션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실제 갔을 때도 제자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비임상 쪽으로 가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역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 수의학과 출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염두를 해서 뭐 같이 비교과 체크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과선 자체는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린 수의학과가 그래도 교과 선발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각 대학별의 교과 산출 계산을 좀 따져서 그래서 아까 내가 잘하는 과목 외에 다른 과목에 넣었을 때 얼마만큼 빠지는지 전년도 합격 점수 때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해 가지고 전략을 좀 세우면은 뭐 당연지사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시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의학과에 정말 강렬한 희망을 가진 친구들은 수시 6장 쓰고 정시까지 쓰거든요. 그러면 정시 자체에서는 나름의 그래도 입결 자체에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 또 특히 지방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또 좀 그냥 굳이 멀어서 안 가려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해가지고 같이 좀 정시까지 염두를 해서 공략적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에게 충분히 좀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단위 자사고의 3학년 문과 학생입니다. 1학년 때 교과 성적은 5.5, 2학년 때 교과 성적은 4.7입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이 더 좋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전 3등급 이내를 받은 과목도 안 좋은 등급을 받은 과목도 없을 정도로 등급이 비슷합니다. 학교 활동이 워낙 많아 열심히 참석하며 학생부를 잘 챙겨왔습니다. 모의고사는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과목 2,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인 저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사연은 통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마음이 참 아파요.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사고 출신인데 내신은 5등급 정도, 평균 5등급, 4, 5등급인데 4, 5등급 학생 많죠. 근데 그러면 보통 학부모 생각, 이거 모의고사는 다 만점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등급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잘 안 나온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보다 전사고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쓰는데 그럼 지금 이런 케이스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뭐 교과 전형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무리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사고 다니는 아이들의 마지노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좀 잃어버린 경향도 있고 안타깝지만 학종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모의고사도 그래도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죠.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근데 국제 변호사를 된다는 거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법학을 공부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외국 가서 그냥 변호사 자격증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라면 국내 그냥 행정학과나 아니면 사회학과 쪽에서 혹은 뭐 정치외교학과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학문을 좀 더 로스쿨 진학할 수 있게 좀 더
파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외국 대학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예. 국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예. 외국 계열로 나가면 좀 더 괜찮지 않나 아, 생각합니다. 좋은 해외의 대학으로 유학이 수월한 학교들을 좀 찾는 방편.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파커 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 사실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 중에 9은 학교 선 자체는 잡혀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학과 자체는 아시다시피 10위권 대학에서 법학과가 없어요. 다 로스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학으로서 또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통 사회학과를 써요. 예. 사회학과 준비하는데 사회학과는 아시다시피 여기 선생님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사회학과는 경쟁률도 높고 여학생들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특히 예. 외고 학생들도 뭐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무슨 인생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기 때문에 유학은 뭐 사실 그건 뭐 누구나 다 조언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메리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역시 논술하고 종합을 공격적으로 쓸 거고 그다음에 수능까지 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친구들 전국자사 친구들은 이미 또 부모님과 또 아이도 그렇고 그동안 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예.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런 친구들 사례는 제가 이제 10위권 정도나 15위권까지 마지노선 잡고 결국 다 6개 중에 하나는 붙어서 결국 반수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역시 이 교과선 자체가 전국자사 자체리라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4등급 정도 안에까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학년까지 4.7이고 2학년 때 5.5거든요. 그럼 어쨌든 합창하면 지금 어쨌든 4점대 안에까지 잡혀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교과선 끝내서 저는 뭐 하여튼 목동에서도 광역자사든 전국자사든 4점대까지가 문이과 학생들이 그래도 뭐 성대나 서강대나 그래도 다소 전국자사를 사랑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뭐 이거 방송으로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어떻든 그럼에도 좀 역량이 좀 있는 학교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일명 뭐 연대 비율로 뭐 Z 점수가 좋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런 등등의 학교 등등에서의 그래도 이 학생은 전국 단위의 학교의 네임 브랜드를 좀 더 의미를 두고 그리고선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보고서나 자소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녹이고 그러고 나서 고려대나 이런 학교들은 뭐 필히 최저 있으니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영문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뭐 마지막 아무리 교과에서 수시에서 10위권을 지원을 전략하시는데 사회학과 썼다. 저는 이미 확률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름 영어 역량 자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영문 쪽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서 그나마 뽑는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략하시고 상대적으로 외고나 특목고나 광역자사, 전국자사 애들도 영문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까지의 경쟁력의 틈새를 보면서 노리고 그래서 학교 네임 브랜드로 10위권 이상 쓰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논술로도 상위 6개 대학 쓰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최저까지 염두하는 걸로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이 전국 단위 학생의 가장 큰 좀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인백색 대입 전략 주제로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